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윤석열의 혐의가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그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인 일반이적 혐의,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8일에 이제 석방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하는데 안 된다.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한 말 있습니다. 불의타. 불의타. 예.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말인데.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2분 만에 끝내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은폐 정황까지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었어야 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성과 사죄보단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백대현 때문에 멘붕이 왔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날짜를 넘겨가지고 뭐 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선고를 하면은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유죄일 것 같다라는 자백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예. 안 될 거 못 나갈 것 같으니까 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믿을 건 지규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규현이 혹시 무죄를 때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백대현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이틀 빠른 1월 16일에 선고를 한다고 그랬으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규현한테 호되게 당해야지 이제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규현도 사람이다. 예. 한국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은 이제 지규현이 중형을 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거를 그 재판정에 있는 증인들은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윤석열을. 예. 아이고. 그 사람들 자업자득이지. 근데 하여튼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투표 잘해야 된다. 주권자의 책임이라는 게 그냥 투표하러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게 남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알잖아요. 저게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거기 또 맞장구 치고 있는 그 쫄개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인데 윤석열이 은밀하게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그리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특검은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이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다음으로는 김용현, 여인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예.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는 의혹인데 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 지금 윤석열 지금 멘붕 왔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혐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가 사실은 두목인데 예. 그걸 벗어나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나는 그 원점 타격이네 뭐네 몰랐고 무인기 뭐 가지고 뭐 저기 과잉 대응하지 않도록 하라는 소리를 내가 했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면서 김용현한테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또 보이고 있어요. 아니 내가 김용현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 근데 김용현이는 또 그 윤석열이 말에다가 맞춰주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 박안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C급 밑에는 D급이나 P급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있는데 그때도 그 뭐 이상민 뭐 그다음에 박성재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예. 대통령 대신 김용현이 했다라고 몰고 가자 뭐 그런 추가 의혹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는 펄쩍 뛰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뭐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윤석열이가 뭐라도 좀 줄이고 살아남아야지 자기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김용현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같이 저렇게 나오면 그냥 한동훈이 말대로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참 그 똘마니 수준이나 하여튼 그 두목 수준이나 볼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계엄죄는 뭐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고 예. 혹시나 이제 윤석열이 무죄가 되면 본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지금 윤석열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변호인들은 뭐라고 설득할까요? 아니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들은 지금 그 공개된 재판이라는 장을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의 성정상 그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당신 역시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다 설득되고 말씀 잘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괜히 윤석열한테 돈 받고 요거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 그 맞춰주고 자기들도 사실은 윤석열이가 중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찌 보면은 딴 세상 살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건데 본인은 그런 걸 알 기회가 많지 않을 거고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외면할 것이다. 뭐 윤석열이한테 편지 보내고 영치금 넣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줄여잡아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달 만에 그 영치금이 뭐 수억 대 이르렀다 뭐 그런 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어찌 보면은 자연계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는 일종의 속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의지해서 거짓말로 어떻게 모면을 해보고 구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정말 저열하고 처참한 거죠 수준이. 자,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난데없이 통닭을 언급했습니다. 저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군 예산을 깎는 야당의 횡포가 계엄의 한 원인이다라면서 민주당이 사병들에게 통닭 사줄 돈을 삭감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갑자기 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저거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자극을 노린 발언이죠. 예. 병사들 통닭마저 민주당에서 삭감했다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런 거예요. 그 국방 예결 소위에 있었던 국방위 예결소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소위에 있었던 부승찬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안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 부식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재부가 만든 거죠. 최상목 기재부가 만든 거고 그거를 국방위에서는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다 올리라고 증액 결의를 했대요. 근데 증액 결의가 되면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항목별로. 근데 그 동의를 안 해가지고 결국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됐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일종의 복지 예산의 삭감의 원인이 윤석열이가 대선 기간 동안에 갑자기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겠다. 뭐 민주당에서 이제 병사들 그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월급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니까 그 일종의 맞불놓기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땡겨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산들을 다 깎았던 건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없애버린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일종의 그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하고 또 군대 가서 자녀들이 고생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과거에 경험한 사람도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손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때문에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발화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그 말에 현혹되는 국민들은 없겠죠? 아니 그래도 그냥 듣기에는 예. 아이고 통닭값을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없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그냥 뉴스만 보신 분들은 예. 통닭 얘기를 갑자기 윤석열이 꺼냈다 하면서 통닭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만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소관하는 사람이고 대통령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병 하는데 그거는 원래 옛날에 부사관을 옛날에 하사관이라 그랬잖아요. 예. 하사관하고 병을 합쳐서 장교하고 구분할 때 사병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사들을 얘기할 때는 병이라고 하거나 병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먹을 거에는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통닭 가지고 사병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단어 선택부터 잘못된 말이다. 예. 이에 대해서 그 조국 신당 조국 대표는 그 술주정 수준의 헛소리다라고 이야기했고 만약 윤석열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석유공사 그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하지 그렇죠. 않았어도 사병 전원이 군 복무 18개월 동안 먹을 통닭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1,20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맨바닥에 그냥 바닷속에 처박은 돈인데 그리고 엄한 사람 배불러준 돈이고 그런 거를 병사들한테 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R&D에서는 또 어떡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다. 해괴 망측한 논리로 지금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저기 재판 때마다 본인의 그 형량을 줄이려는 일종의 트릭 같은데 이게 통할까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예. 또 뭐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다 부하들한테 떠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잔수를 쓰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속아 넘어갈 바보가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본인은 어차피 별도의 세상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 돌만이들 얘기만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갈수록 또 법정에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아주 매를 벌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관사가 40년씩이나 돼서 지금 녹물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사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예산도 지금 깎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옛날 군대를 생각하면 전방부대 관사라는 게 굉장히 낡고 허름한 데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근데 요즘은 다 민간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군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사를 고치는 수요도 예전보다 많지 않고 또 정작 예전에도 그런 간부들 부사관들 관사가 너무 낡아가지고 문제가 될 때마다 예산 배정을 해주면 그걸 갖다가 사단장 관사 고치는 데 쓰고 계급 높은 사람들이 다 땡겨다 쓰고 하는 짓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시정하면서 뭔가를 얘기했으면 모르겠으나 본인이 현실에서 겪는 어떤 군 간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당시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그랬더니 윤석열은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도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진석은 뭐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네.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이 따귀를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서 나는 반대했어요.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의 네. 진실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진석은 또 전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 윤석열 그 관저에다가 온갖 이상한 시설들 설치하고 한 거를 국회에서 지적했을 때 완전히 뻔뻔하게 부인했잖아요. 그건 위증을 뭐 그냥 했죠. 참고라느니 뭐 한번 와서 보시라느니 이따위 소리 했는데 결과는 가보니까 뭐 개수영장인지 뭔지 모를 것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가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으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3년, 2년, 토탈 합해서 5년인데 3년은 뭐냐면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도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그래서 토탈 5년인데 이게 좀 너무 적지 않느냐 뭐 그런 말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거고 이거를 또 선고형량도 아니고 구형을 하는 건데. 구형인데 예. 최소한 10년 정도는 했어야지. 이게 5년이 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특검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건진법사가 특검한테 많은 진술을 해가지고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면도 건가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재판 같은데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뭐 이제 제대로 말해라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야겠죠. 예. 건진 이제 살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저러한 걸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번 특검법에 있습니다. 조항이. 네, 실제로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건진이 그동안에 거짓말하고 그동안에 그 해먹었던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이 같은 친구가 무슨 기소를 면하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사사법 절차가 갖고 있는 일종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뭐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법원에서 그 형량 때문에 뭐 거기서 더 줄여가지고 무슨 저기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특검 내용을 보면 특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예.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세게 예. 발언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징역 5년 구형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마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때 뭐 플리바게닝 그 예, 이야기도 예, 하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많이 도와주면 좀 깎아준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법 조항상에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큰 진실을 밝혀내고 더 큰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서 건진 같은 경우는 핵심 증인이잖아요. 예.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뭐랄까 윤석열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건진은. 예. 자기가 최대한 윤석열, 김건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으나 자기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자기를 도와주진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건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한 면들이 있어서 하여튼 특검의 구형량이 아쉬운 건 맞죠. 그 당시에 김계리 변호사 한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특검이 노상원에게 플리바게닝 제안 회유했다라고 해서 그 화제 가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노상원은 별로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게 노상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평범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굉장히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중요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인 건 맞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특검이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잘못된 거고 불법이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건진법사 변호인은 그 전성배 씨가 심부름권에 불과해서 주체로 볼 수 없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년 2월 11일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예. 예. 형은 뭐 저는 실형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건진이 왜 나중에 그 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옛날 폰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거를 외부적으로는 특검이 찾아낸 것처럼 말하지만 건진이 여기다 숨겨놓은 걸 얘기한 점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드네요.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나온 거는 예. 건진이 특검 찾으라고 일부러 갖다 놨다. 그러니까. 뭐 그런 예, 얘기가 예,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건진이 좀 고마웠던 일정 건가요? 부분 협조를 했다라고 협조를 생각하는 것 했더라고.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건진법사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도 지금 상설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은 이번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 그리고 장모인 최은순 그리고 오빠인 김준호 씨를 이렇게 기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감면 지시 혐의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혐의가 추가로 또 이렇게 추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김성교는 빠져 있는 거죠. 기소된. 이번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성교 의원 기소됐습니다. 포함됐나요? 예. 예. 뭐 포함돼 있으니까 다행이고 거기 양평고속도로 건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에 저도 예. 이번에서야 알고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무안공항 참사가 지금 좀 있으면 일주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 국토부 일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내란 사태하고 지금 양평 고속도로 비리 뭐 이런 것들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지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 업무 보고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 뒤에 다시 업무 보고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그 공무원들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더라. 예.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지성이 정말 최고다라고 칭찬을 했고 업무 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지 않느냐라면서 내심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예. 많이 보셨나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다 일일이 모든 거를 다 챙기실 수는 없는데 저걸 빌미로 해서 또 뭔가 딴 짓을 벌이는 건 아니겠느냐 야당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든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옥석 구분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알고 대답하는 사람과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과 자세하게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대충 뭉개려고 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는 굉장히 큰 파장과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직접 대면해서 공무원들이 보고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관만 하더라도 거의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보고한다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과거의 구조에서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그 업무열이나 또 그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일을 잘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런 기회가 생긴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업무 보고에서 화제 가운데 하나는 그 숨어있던 인물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 자리 차지하고 있죠, 보니까. 예,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까지 다. 또 도로공사 사장도 함진규라고 예. 시흥에서 맨날 한나라당으로 의원 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거기 숨어 있었구나. 예. 잡았더라고요. 많이 숨어있죠 지금도. 네. 절대로 자리 안 내놓겠다고 아주 온갖 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네. 찻갈피에 $10,000 네. 이상 막 숨겨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물러날 뜻이 전혀 없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 인천에서 삼선인가 했던 삼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의원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의원이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 지식 세력들 혹은 내란 세력들한테 내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라는 이미지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오판이라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시장이 유정복 시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유정복을 넘어야 되잖아요. 경선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쉽지 않을 텐데. 유정보가 예. 경선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임기도 내년 6월인가까지밖에 아니래요. 그러니까 3월에 그만두는 거니까 그때까지 그만두고 뭐 선거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공항공사 사장은 그만둬야 되는 건데 선거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퇴 시한까지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렇죠. 사장직을 예, 유지한 예, 뒤에 예. 이제 그렇게 그러겠다는 국힘 거죠. 경선에 나서겠네요. 그럼 본인한테는 나쁠 게 없는 카드네요.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대한 뽑아 먹는다니까요. 무슨 상황이 유명해졌잖아요. 생기면 네, 그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신보라 의원 거기가 이제 9년 전에 네. 국정감사 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그 머리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9년 만에 만났는데 대통령이 쿨하게 넘기더라고요. 네. 이제 아니, 뭐 어떻게 그런 보면 수준의 사람하고 뭐 상대할 적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신보라 의원 보면서 신보라 의원님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던데. 넘어가던데. 네. 내심 긴장을 했을 텐데. 신보라는 뜨끔했겠죠. 네. 그 전라북도가 매출한 또. 그렇죠. 저건데. 전북, 예. 전북대 출신이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또 그런 자리를 차지했나 모르겠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장 저 이번에 그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성평등 가족부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로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제 뭐 저 사람들이야 그 들러붙어서 하여튼 최대한 뭐 선거 때 뭐 하는 척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최대한 아양 떨면서 어필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래서 자리 하나 던져주면 또 받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하여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하시면서 그 직위에 따르는 그 명예와 혜택 그 권력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라고 있던 자들이 보이는 행태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머슴으로 지도자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뽑아 놓은 건데 이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좀 이렇게 다시 깨우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그런 행동을 질타하면서 네. 눈 뜨고 못 봐주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보던데.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좀 보태고 싶어요. 그 우리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이제 보고를 하는 주역이잖아요. 예. 뭐 다른 기관장들도 다 있었지만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은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수호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정부를 가서 컨트롤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을 대신한. 그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런 입장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국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바,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다 점검하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정부의 지금 국무위원들이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혹여라도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두둔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공무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표자로서 장관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되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렇죠.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정작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속이려 들면 안 된다.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거죠. 예. 자,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드디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여러 번 수정됐습니다. 네.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금 추천권을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판사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회의에 대한 의원님 신뢰감이 좀 있으신가요?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뭐 거기까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뭐 그렇게 위헌 시비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점을 뭐 인정할 수 있죠. 일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고 예. 이제 이번 이런 과정이나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회의가 뭐 엉뚱한 결정을 하면서 국민 생각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튼 뭔가 밀려서 양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민주당이 보인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그날 재밌는 게 서울 고등법원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은 내심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만들어놓은 예규하고 큰 차이도 없고 결국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거를 사실상 정하게 되는데 그 위원장이 또 고등법원 수석부장인데 그 수석부장이든 고등법원장이든 다 뭐 행정처하고 연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뭐 조이대가 말하자면 개입해가지고 의중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뭐 못할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법원은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서울중앙지법 이제 물론 1심은 이제 지나갔다고 치고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제 내란 재판부를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전과가 있잖아요. 전에 보면은 예. 파기환송심 이후에 그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예, 그랬죠. 후보 시절에. 근데 그거를 막 정광석화 같이 막 사건 배당하고 무슨 송달하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제 예. 그런 서울 고등법원으로 간 거라서 또 무슨 짓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짓을 벌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와중에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일단은 책임이 이제 가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도 무모하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짓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예. 못할 거다. 예, 과거에야 자기들끼리 하면은 그냥 국민들은 잘 모르고 뭐 그러는가 보다 하겠지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만약에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거 그냥 정말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정말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대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원의 성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들의 대다수의 성향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 과거에. 예.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을 그 좌지우지하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이들이 뻘짓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릅뜨고 지켜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지금 일련의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조의대조차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후회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와서. 그런데 그게 계속 이게 뼈에 박히도록 국민들이 하여튼 이 사법개혁에 관한 어떤 의지나 관심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양보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폐지나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들도 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대법관 증원이나 법외국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예. 대법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의혹의 눈초리를 쉽게 저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헌재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새롭게 좀 몇 분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구성이 바뀌고 하긴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한덕수나 뭐 박성재나 이상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왜 줄줄이 다 기각했는지 그 뭐 그냥 핑계 대는 거죠. 그때는 뭐 증거가 많지 않았다, 뭐 CCTV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건데 헌법재판은 그렇게 형사재판처럼 일일이 다 증거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그때도 충분히 다 파면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조지호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 것만 늦게 해가지고 그런 핑계 대면서 자기만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들 조지호보다 더 월급 많이 받고 더 높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계엄의 날에도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조지호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청에서 전화 받고 있었지. 예. 근데 조지호는 파면이고 나머지 뭐 이상민이네 뭐네는 파면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나갔다? 이거를 조지호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법률가라는 자들이 뭐 절차나 무슨 관행이나 이런 것들만 자꾸 앞에 내세우면서 헌법 정신이나 헌법 의식이나 주권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귀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방치하고 살았던가 이런 점들을 꼭 좀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시험 성적으로 뭐 인생을 재단하려고 하는 나라다 보니 말하자면 시험으로 맺어지는 서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판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번에 제발 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 다시는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법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판사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 확실히 뼈에 박히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날밤을 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의원실 국회의장이 이하경 부의장 그다음에 주호영 그 국민의힘 부의장과 함께 나눠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2월 23일 밤 11시에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번번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번번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필리버스터를 의원들은 국힘의원들도 한 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지들이 하자고 해놓고. 그런데 그 사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인데 참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그러고 있다. 나는 못한다 이러고 있다는 게 아유 참. 우원식 의장이 그 밝힌 내용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509시간의 필리버스터 즉 예.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나눠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239시간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인데 주호영 부의장은 10번 가운데 7번 사회를 거부했고 예. 3번을 했는데 33시간 만에 사회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예. 10% 좀 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우리 체력 고갈됐다. 우리도 예. 사람인데 우리 죽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밤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지위와 권세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또 국힘류 사람들의 DNA로 새겨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너무 뻔뻔하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부의장은 그 SNS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건 가능한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저런 주호영 같은 사람이 국힘 내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구구도 많다. 저당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렇군요. 그 주호영 부의장 그 내용 중에 그 필리버스터 사회를 못 보는 이유가 하나로 12월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의제와 관련 없는 말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제재했죠. 의제와 벗어났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회자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의장께서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리당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거고 의장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진짜로 한다면 아니,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사회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 나는 그냥 말이나 던져놓고 자빠져 놀겠다 이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뻔뻔한 아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최소 60명, 예. 60명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법을 바꾸도록 했잖아요.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힘 필리버스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체력 고갈 문제 그러니까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울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 앉아있기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6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면은 뭐 미치고 팔짝 뛰겠죠. 예. 그 뭐 단식 동성한다고 하는 것도 2시간씩 하자고 하면서 교대로 밥 먹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뭘 하면 다 카메라가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장은 촬영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의장은 그때 뭐 합니까? 이렇게 지루할 텐데 밤새면. 아니 뭐 그도 앞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되니까. 네. 근데 어쩔 수 보면은 없죠. 책을 보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국회법 발언하는 책을 보니 동안에 모르겠는데. 예. 여러 가지 뭐 본인도 하여튼 시간을 메꿀 방안을 생각해서 하시겠죠. 의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근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밤을 새고 그러면. 그럼요.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힘들 뿐만 아니라 예.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용 있고 재밌는 얘기라도 하면은 혹시라도 뭐 또 들을 만한 저기가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가끔씩 의원들은 조는데 의장과 부회장은 잘 안 졸더라고요. 졸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곤욕에 이게 그 밤을 새는 건데. 그러니까 주호영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지.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다 이거지 자기는. 진해당이 하자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 가운데 예를 들어서 국힘이 하면은 그때는 국힘 네. 부의장이 하자.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하면 민주당이 하고 좀 심하면 이제 의장이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네. n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로 하자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어. 그 말이 무리한 얘기가 아닌데. 예, 그렇군요. 그만큼 하여튼 이상한 집단입니다.